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야, 오늘은 지수야!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한 어머니와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 헤맨 딸의 이야기를 지수야, 들려드리려고 지수야! 합니다. 2024년 가을, 대구 서문시장 근처. 해가 기울 무렵이면 골목 어귀의 작은 분식집에 불이 켜집니다. 순잔의 떡볶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게 안은 좁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단골들은 압니다. 이 집 떡볶이가 왜 특별한지를요. 주방 앞에 서 있는 여자, 박순자, 60살입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럿 보입니다. 30년간 떡볶이 국물을 끓이며 생긴 흔적이지요. 그녀의 얼굴은 세월에 지쳐 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단골 손님 이철수가 들어섭니다. 55세, 근처 철물점 주인입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벽을 마주보는 구석 자리입니다. 순자가 떡볶이를 끓입니다. 매운 고추장 향이 가게를 채웁니다. 이 냄새는 30년 전에도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낯설어하지 않게. 벽에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7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노란 리본을 달았지요. 사진 옆에는 컴퓨터로 합성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37살이 되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추정한 얼굴입니다. 1994년 여름, 30년 전 그날, 서문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7살 김지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가 인파 속에서도 눈에 띄었지요. 엄마, 저기 풍선. 지수가 가리켰습니다. 노란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생선 사고 바로 사줄게. 순자가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과 가격 흥정을 했습니다. 3분. 아니, 어쩌면 2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을 돌아보니 지수가 없었습니다. 지수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시장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빨간 원피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김지수.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철수의 목소리에 순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손에 든 국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떡볶이를 그릇에 담습니다. 이철수 앞에 내놓습니다. 그가 한 젓가락 먹고는 눈을 크게 뜹니다. 사장님, 혹시 TV 보세요? TV요? 잘 안 봐요. 왜요? 요즘 엄청 뜨는 배우 있잖아요. 한서연이요. 아시죠? 순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행복한 가족들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 배우가 말이에요. 사장님이랑 엄청 닮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저기 저 사진 속 아이가 크면 딱 저런 얼굴일 것 같아요. 이철수가 벽에 사진을 가리킵니다. 순자의 심장이 뜁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예요.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철수가 검색합니다. 한서연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영화 시사회 사진, 잡지 화보, 공항 패션 사진들.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닙니다. 순자가 30년간 상상해온 그 얼굴입니다.
이마의 각도, 눈썹의 곡선, 코의 높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철수 씨, 이 사진 좀 크게 해주세요. 공항 사진입니다. 한서연이 선글라스를 벗고 있습니다.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순간입니다. 왼쪽 귀가 보입니다. 귓불 뒤, 거기에 점이 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점. 지수. 순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김지수. 그 아이는 왼쪽 귓불 뒤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있던 점이었지요. 사장님?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이렇게 뜁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인지 처음 압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낡은 상자가 있습니다. 뚜껑을 여니 작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지수의 첫 신발, 머리핀, 그림일기, 그리고 반지 하나. 순자는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만집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반지입니다. 지수가 5살 때 어린이날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엄마 예쁘지? 엄마 주는 거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인터넷을 켭니다. 한서연을 검색합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고아원 출신 배우 한서연, 입지 전적 성공 신화. 한서연 7살 이전 기억 없어. 제 뿌리를 찾고 싶다. 순자의 눈이 한 인터뷰 기사에 멈춥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에 있었어요. 7살 이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데려다 주셨다고만 들었죠. 가끔 꿈을 꿔요. 시장 같은 곳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근데 그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 진짜 이름이 뭘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한서연 씨께.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30년 전. 글자가 떨려서 제대로 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30년 만의 희망입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분식집 벽의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씁니다. 혹시 모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 한서연 소속사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10층. 매니저 강혜진의 책상 위로 우편물이 쌓입니다. 펠레터, 협찬 제안서, 광고 계약서들. 그 사이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혜진이 봉투를 뜯습니다. 편지지가 떨립니다. 아니, 글씨가 떨려 있습니다. 한서연 씨께.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30년 전 대구 서문시장에서 7살 딸을 잃었습니다.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TV에서 한서연 씨를 봤습니다. 왼쪽 귓불 뒤 초승달 모양 점까지 똑같습니다. 혹시? 혜진이 편지를 덮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이런 편지가 한두 통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면 나타나는 사람들, 잃어버린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재산을 노리거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 이런 거네. 혜진이 편지를 서랍에 넣습니다. 휴지통이 아닌 서랍.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답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같은 시각, 대구. 순자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합니다.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전화라도 올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안 왔어요? 이철수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아직이요.
순자의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우편물이 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펼쳐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내용 증명. 귀하가 보낸 서신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소속 배우에 대한 추가적인 접촉 시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간주되어 법적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스타라이트 엔터테인먼트 법무팀. 순자가 주저앉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사기꾼이라고. 날 사기꾼으로 봤구나. 서울 촬영장. 한서연은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멜로 영화입니다. 오늘 장면은 어머니와 딸의 재회 장면입니다. 오래 헤어졌다가 만나는 설정이지요. 자, 준비됐지? 큐. 감독이 외칩니다. 서연이 문을 엽니다. 상대역 배우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옵니다. 지수야. 너 지수 맞지? 그 순간 서연의 몸이 굳습니다.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컷. 서연 씨, 괜찮아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하지만 반복됩니다. 지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서연 씨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촬영이 중단됩니다. 혜진이 다가옵니다. 서연아, 요즘 왜 그래? NG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처음이야. 미안해요, 언니.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악몽?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속 같은 꿈을 꿔요. 시장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떡볶이 냄새가 나요. 그리고 누군가 절 부르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슬퍼요. 지수야, 지수야 그렇게 부르는데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지수? 그 이름. 편지에 있던 이름. 서연아, 그냥 스트레스야. 촬영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그래. 그런가? 하지만 혜진은 불안합니다.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 대구 이틀 후 순자는 결심합니다. 30년 모아온 돈, 은행에 맡겨둔 적금, 전부 해약합니다. 2,300만 원. 평생의 저축입니다. 조민우 가족 찾기 탐정사무소. 인터넷에서 찾은 곳입니다. 후기가 좋습니다. 특히 실종 아동 찾기에 전문이라고 합니다. 사무실 문을 엽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일어섭니다. 조민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박순자입니다. 순자가 사진을 꺼냅니다. 30년 전 김지수의 사진, 그리고 한서연의 사진을 프린트한 것.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배우가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조민우가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그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귓불 뒤점. 여기 보이시죠? 네, 제 딸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언제 실종됐습니까? 1994년 7월 15일. 서문시장에서요. 조민우가 컴퓨터를 켭니다.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화면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뜹니다. 1994년 8월자입니다. 서문시장 일대 아동 실종 급증, 불법 입양 조직 의심.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당시에 조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아이들을 납치해서 고아로 위장시키는. 그럼 제 지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서연 씨가 고아원에 입소한 시기가 1994년 7월 말이라고 하니까요. 시기가 맞아요. 순자가 눈물을 닦습니다. 찾아주실 수 있어요? 조민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요?
비용이 좀 들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요. 확신은 못 드립니다. 괜찮아요. 돈은 여기 있어요. 순자가 통장을 내밉니다. 조민우가 잠시 망설입니다. 전부예요? 평생 모은 돈 아닙니까? 제 딸 찾는 건데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조민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뿌리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 자신도 입양하였으니까요. 친부모를 끝내 찾지 못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조민우는 1994년 당시 자료를 뒤집니다. 경찰 기록, 신문 기사, 고아원 입소 기록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아냅니다. 이영숙, 78세. 당시 불법 입양 조직의 중간책으로 의심받았던 인물.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습니다. 아직 살아있군. 조민우가 주소를 확인합니다. 부산 영도구, 낡은 아파트 단지. 한편 서울. 한서연의 악몽은 더 심해집니다. 밤마다 깹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납니다. 지수야, 지수야. 그 목소리 점점 선명해집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서연이 병원을 찾습니다. 정신과입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7살 이전 기억이 전혀 없다고요? 네, 고아원에서 깨어난 기억부터 있어요. 최면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억압된 기억이 꿈으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해볼게요. 서연이 결심합니다. 이 악몽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지수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 밤, 순자는 분식집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조민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누군가 함께 찾아주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조민우입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영숙이라는 노인이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뜁니다. 30년 만의 단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벽에 사진을 봅니다. 7살 김지수, 그리고 그 옆에 한서연 사진. 지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희망이 있습니다. 서울 정신과 상담실. 한서연이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깊게. 서연이 눈을 감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7살. 당신은 7살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서연의 눈꺼풀이 떨립니다. 시장이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떡볶이, 매운 냄새, 그리고 생선 냄새. 누구와 함께 있나요?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있어요. 따뜻해요. 엄마 손이 따뜻해요. 엄마가 뭐라고 하나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풍선 사준대요. 노란 풍선. 갑자기 서연이 몸을 움찔합니다. 엄마가 없어요. 손을 놓쳤어요. 엄마,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 다음엔요? 할머니, 낯선 할머니가 다가와요. 엄마 찾아줄게 그러면서 손을 잡아요. 아니에요. 가기 싫어요. 엄마. 서연이 의자를 붙잡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서연이 눈을 뜹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입니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부산 영도구 같은 시각. 조민우가 낡은 아파트 앞에 섭니다. 5층 건물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입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302호.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누구세요? 78세 노인 이영숙입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우라고 합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1994년 서문시장 일대 아동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영숙의 표정이 굳습니다. 문을 닫으려 합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가세요. 조민우가 문을 잡습니다. 김지수, 7살, 빨간 원피스, 기억나십니까? 이영숙이 비틀거립니다. 나 아파요. 치매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제발이요. 한 어머니가 30년을 찾았어요. 그 아이를요. 이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다 잊었어요. 조민우가 명함을 내밉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돌아서는데 이영숙이 말합니다. 서랍. 오래된 서랍에 수첩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조민우가 멈춥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이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없이 소파에 앉습니다. 조민우가 방을 뒤집니다. 오래된 장롱, 먼지 쌓인 서랍,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펼칩니다. 손글씨로 빼곡합니다. 이름들, 날짜들, 장소들. 김지수, 1994년 7월 15일, 서문시장, 7세, 빨간 원피스. 입소, 해맑음 고아원, 7월 23일. 새 이름 한서연. 조민우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영숙이 흐느낍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돈이 필요했어요. 자식들 학비가. 그래도 아이들 잘 보냈어요. 좋은 집으로 해외로. 한서연은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아이는 입양이 안 됐어요. 너무 울어서. 계속 엄마를 찾아서. 그래서 그냥 고아원에. 조민우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수첩을, 증거를. 대구 서문시장, 오후 3시. 한서연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시장을 걷습니다. 혜진 몰래 왔습니다. 최면 치료 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시장은 30년 전과 비슷합니다. 사람들, 소음, 냄새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어디론가 이끌립니다. 골목을 돕니다. 낡은 간판이 보입니다. 순잔의 떡볶이. 서연의 발이 멈춥니다. 가게 앞입니다. 매운 냄새가 납니다. 떡볶이 냄새.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자가 보입니다. 허리 굽은 여자. 떡볶이를 끓이고 있습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빨간 원피스.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들어가야 해. 저 사람을 만나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착각이라면? 서연이 돌아섭니다. 도망치듯 걷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순자입니다.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순자가 마스크 너머 눈을 봅니다. 알아봅니다. TV에서 본 그 눈. 혹시 한서연 씨? 서연이 뒤로 물러납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돌아서서 뜁니다.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순자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지수, 지수였어. 저녁, 조민우 사무실. 조민우가 순자에게 전화합니다. 박순자 씨,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말요? 이영숙의 수첩이요. 김지수, 1994년 7월 15일.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 한서연. 순자가 주저앉습니다. 그럼 정말. 네. 한서연이 당신 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목격자를 찾았어요. 당시 시장 상인이었던 분이요. 흰색 승합차에 여자아이를 억지로 태우는 걸 봤대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데 할머니가 입을 막았다고. 순자가 흐느낍니다. 우리 지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근데 어떻게 만나죠? 소속사에서 막는데. DNA 검사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법원 명령이면 거부할 수 없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서울 한서연의 집.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순잔의 떡볶이, 벽의 사진, 빨간 원피스,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 휴대폰을 듭니다. 검색합니다. 박순자 김지수 실종. 오래된 기사가 나옵니다. 1994년 기사들. 사진도 있습니다. 30년째 딸 찾는 어머니, 지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사진 속 젊은 박순자. 그리고 7살 김지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굴이 같습니다. 자기 얼굴과 정확히 같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혜진입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법원에서 DNA 검사 명령이 왔어. 누가요? 박순자라는 사람. 내가 30년 전 실종된 딸이래. 미쳤나 봐.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서연이 입을 엽니다. 언니. 응? 검사 받을게요. 뭐? 왜? 이건 사기야.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시장, 엄마, 빨간 원피스, 노란 풍선, 다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내일 대구로 갈게요. 그분을 만나야 해요.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런 달이 떠 있었을까요? 서연이 중얼거립니다. 엄마, 나 돌아가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대구역. KTX에서 내리는 한서연. 마스크와 선글라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강혜진이 뒤따라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이거 미친 짓이야. 언니 제발. 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스캔들이 터지면. 상관없어요. 서연이 멈춰섭니다. 혜진을 똑바로 봅니다. 30년이에요, 언니.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뿌리가 없이. 이름도 가짜였고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래도 이번엔 진짜일지도 몰라요.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택시를 탑니다. 서문시장으로. 순잔의 떡볶이. 순자는 새벽부터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오늘 올까요? 정말 올까요? 조민우가 먼저 도착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떨려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만나려니. 괜찮을 겁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립니다. 한서연이 들어섭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순자가 일어섭니다. 앞치마를 만집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서연도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민우가 먼저 말합니다. 앉으시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혜진은 문 앞에 섭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엽니다.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날 아침에 찍은 7살 김지수, 빨간 원피스, 노란 리본. 서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저예요. 최면 치료 때 본 옷이에요. 순자가 흐느낍니다. 정말 우리 지수가 맞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조민우가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이영숙의 수첩입니다. 여기 보세요. 김지수, 1994년 7월 15일. 새 이름 한서연. 서연이 수첩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저를 고아원에 데려간 할머니. 네. 불법 입양 조직의 중간책이었어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혜진이 끼어듭니다. 잠깐요. 이런 게 증거가 돼요? 수첩 하나로. 그래서 DNA 검사를 하는 겁니다. 조민우가 검사 키트를 꺼냅니다. 법원 명령으로 나온 공식 검사입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서연이 키트를 받습니다. 네요. 지금 바로요.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합니다. 순자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조민우가 샘플을 봉인합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혜진이 서연의 팔을 잡습니다. 서연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 결과 나올 때까지 조용히. 서연이 순자를 봅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아이였어요?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눈물 섞인 미소. 밝았어요. 웃음이 많았고 떡볶이를 좋아했어요. 너무 매워서 혀를 내밀면서도 또 먹었어요. 서연이 웃습니다. 울면서 웃습니다. 지금도 떡볶이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노래를 좋아했어요. 맨날 불렀어요. 무슨 노래요? 나비야 나비야. 그 노래요.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그 노래 왜인지 모르게 자꾸 흥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30년의 시간이 녹아내립니다. 2주 후 서연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남았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매일 순자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박순자 씨, 편하게 불러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해요. 서연이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한서연 아니야? 설마 여기서 뭐해?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순자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먹어요. 많이 먹어야 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말고 다른 거. 순자가 말을 멈춥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젓가락을 듭니다. 떡볶이를 먹습니다. 이 맛, 눈물이 납니다. 이 맛이었어요. 꿈에서 맡던 냄새, 그리워하던 맛. 순자도 웁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웁니다. 2주째 되는 날, 조민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순자와 서연이 함께 갑니다. 혜진도 따라옵니다. 사무실. 조민우가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봉투가 열립니다. 서류가 나옵니다. 조민우가 읽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
침묵. 그리고 폭발. 순자가 무너져 내립니다. 서연이 받쳐 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지수야. 엄마. 그 단어가 나옵니다. 30년 만에. 엄마. 엄마. 서연이 순자를 껴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옵니다. 혜진도 눈물을 닦습니다. 조민우도 고개를 돌립니다. 미안해요, 엄마. 못 찾아와서.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서. 건강하게 자라줘서. 30년 동안 혼자. 괜찮아.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순자가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30년 못 만진 딸의 얼굴. 많이 컸네. 예뻐졌네. 우리 지수가. 엄마.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왼손 약지. 싸구려 플라스틱 반지가 보입니다. 이거 제가 드린 거예요. 응. 30년 동안 뺀 적 없어. 왜요? 너랑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끼고 있으면 내가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아서. 서연이 반지를 만집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금박이 벗겨졌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순자가 딸을 꼭 안습니다. 나도 사랑해. 30년 내내 사랑했어. 창밖으로 해가 기웁니다. 30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밝아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틀렸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언니는 저를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기자회견 해야겠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진실을 밝혀야죠. 그리고 순자를 봅니다.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조민우가 말합니다. 이영숙의 수첩에 다른 이름들도 많았어요. 당시 피해자가 지수 씨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찾아야 해요. 서연이 결심합니다. 제가 돕겠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가족 찾기 프로젝트요.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키워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밤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30년의 밤이 끝났으니까요. 3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한서연이 단상에 오릅니다. 옆엔 박순자가 함께 섭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서연입니다. 아니, 잠시 멈춥니다. 김지수입니다.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집니다. 저는 1994년 7월 15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실종됐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고아원 출신 한서연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순자를 봅니다. 제 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찾았습니다.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저는 불법 입양 조직의 피해자였습니다. 납치되어 고아로 위장됐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99.9% 저는 김지수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어떤 심경이십니까? 서연이 대답합니다. 30년 만에 뿌리를 찾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오늘부터 지수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저처럼 불법 입양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겠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는 평범한 분식집 주인입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3개월 후 지수찾기 재단이 설립됩니다. 한서연이 전 재산의 절반을 출연합니다. 조민우가 이사로 합류합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1994년 당시 실종 아동들, 이영숙의 수첩에 있던 이름들, 이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서연이 말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조민우가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요. 흔적도 거의 없고, 그래도 해야죠. 누군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옵니다. 박민수 41세, 1996년 부산에서 실종됐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회 장면, 노모가 아들을 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엄마. 서연이 지켜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 지수찾기가 방영됩니다. 서연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30년의 이야기, 순자의 기다림, 재회의 순간, 불법 입양 조직의 진실, 시청률 20%, 사회적 파장이 일어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됩니다. 실종 아동 가족 찾기 지원법, 불법 입양 근절 특별법, 서연이 국회에서 증언합니다. 더 이상 저 같은 아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30년을 기다려야 하는 부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년 후 봄, 대구 서문시장, 순잔의 떡볶이, 가게가 넓어졌습니다. 옆 가게까지 합쳤습니다. 테이블이 10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벽에 새로운 사진이 붙었습니다. 순자와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작년 재회 기념일에 찍은 사진, 30년 전 사진 옆에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끓입니다. 엄마, 불 조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응, 잘하네. 우리 지수.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단골들입니다. 오, 오늘도 한서연 씨 나왔네. 이제 김지수라고 불러주세요. 서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매주 토요일엔 여기서 일해요. 엄마 도와드리려고요. 촬영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대구로 옵니다. 엄마와 함께 있기 위해. 저녁, 장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떡볶이를 먹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순자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나도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 앞으로가 더 중요해. 서연이 가방을 엽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 봐요. 호적 등본입니다.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한서연에서 김지수로, 법원에서 허가 났어요. 이제 저 공식적으로 김지수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근데 한서연이란 이름도 버릴 순 없어요. 왜? 그 이름으로 3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 이름도 제 일부예요. 그럼 예명은 한서연, 본명은 김지수, 둘 다 저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둘 다 우리 딸이야. 재단 사무실, 벽에 사진들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가족을 찾았다는 표시입니다. 1년간 17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30년, 25년, 20년 만에 재회들. 조민우가 보고합니다. 이영숙 씨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재판은요? 실형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찾는데 협조하고 있나요? 네. 모든 기억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봅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여름. 서연이 새 영화를 찍습니다. 제목은 엄마를 찾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촬영장. 7살 아역 배우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지수야, 준비됐어? 조연출이 묻습니다. 아역의 이름도 지수입니다. 서연이 모니터를 봅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큐. 시장 장면. 아역이 엄마 손을 잡고 걷습니다. 엄마, 저기 풍선.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생선 사고 바로 사줄게. 손을 놓치는 순간. 컷. 오케이. 서연이 아역에게 다가갑니다. 안아줍니다. 잘했어, 지수야. 선생님, 진짜 이런 일 있었어요? 응. 선생님한테. 무서웠겠어요. 많이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찾아줬어. 다행이다.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1년 후 재회 기념일. 서문시장. 순잔의 떡볶이 앞.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김지수, 박순자 모녀 재회 2주년. 가게가 파티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민우, 이철수 사장, 단골 손님들, 그리고 재단을 통해 가족을 찾은 사람들. 서연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2년 전 오늘 저는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저 혼자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17 가족도 같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재회한 가족들이 손을 잡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더 많은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순자가 옆에 섭니다. 케이크를 가져옵니다. 촛불 2개. 재회 2주년. 소원 빌어볼까? 엄마는 무슨 소원 빌 거예요? 다 이뤘는걸. 내가 옆에 있는데. 저도요. 두 사람이 촛불을 붑니다. 저녁. 시장을 걷는 모녀. 30년 전 그 길입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엄마, 여기서 풍선 보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응. 노란 풍선. 사주세요. 이제라도. 풍선 장수가 보입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자리. 노란 풍선 주세요. 풍선을 받습니다. 서연이 하늘로 띄웁니다. 30년 전 그 지수에게. 괜찮다고. 엄마가 찾아줄 거라고. 풍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순자가 딸을 안습니다. 사랑한다, 지수야. 사랑해요, 엄마. 시장의 저녁. 사람들이 오갑니다. 30년 전처럼.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젠 엄마와 함께니까. 에필로그. 2027년 봄. 재단은 47가족의 재회를 도왔습니다. 불법 입양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김지수는 여전히 배우 한서연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은 대구에서 보냅니다. 엄마와 함께. 순잔의 떡볶이는 이제 명소가 됐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의 가게. 벽에는 사진이 계속 늘어갑니다. 모녀의 사진. 웃는 얼굴들. 30년의 공백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30년을 기다린 어머니, 30년 만에 돌아온 딸. 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